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4일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소개된 새로운 플랫폼 소식을 전달 드릴까 합니다. 일단 행사 자체도 저렇게 혼합 현실에서 진행이 된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에서 공개된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는 플랫폼이에요. 자, 홍보 영상을 보실게요. 홀로렌즈를 끼고 있다가 딱 메쉬에 접속하게 되면은 내가 마치 순간 이동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기술을 홀로포테이션이라고 불러요. 홀로그램으로 순간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3D 그래픽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요. 홀로렌즈뿐만이 아니라 VR 헤드셋을 이용해서 아바타로 접속해가지고 저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웹캠이라든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렇게 2D 이미지 영상까지도 그 공간 안에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메쉬 플랫폼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애저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먼저 이용할 수 있냐면은 알트스페이스 VR이라고 하는 소셜 VR에서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 또 곧 홀로렌즈 앱을 통해서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기대가 되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앱들 있잖아요. 뭐 팀즈라는 화상회의 어플이라든지 다이나믹 365 등 그런 제품들과 다 연동을 시킬 거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SDK,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개발 도구를 공개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자기 플랫폼을 개발한 다음에 이 메쉬와 연동시킬 수 있게 다 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냐면 홀로렌즈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큘러스와 같은 VR로도 접속할 수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PC로도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엔 메쉬가 이런 그물망 같은 거잖아요. 다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 교육, 업무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이거 원래부터 근데 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게 저 스페이셜이라는 건데 거의 똑같은 기능들이 다 저기에서 구현이 되죠. 아바타로 만나가지고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같은 자료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데 저거는 이미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통합해서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메쉬 플랫폼이에요. 자, 어떻게 보자면 뺏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공유, 이 MR 공간, MR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의 뜻이거든요. 혼합 현실 공간에서 홀로그램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자기네들이 고화질 3D 모델을 혼합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데 자기네들은 더 잘할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혼합 현실 세션에서 사람의 행동과 표현을 동기화하는 게 복잡한데 자기네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 발전이 되어 있을지는 나와 봐야 알겠죠. 서비스가 실제로. 근데 앞서 보신 홍보 영상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이거 아니었어요? 제 모습이 그대로 홀로그램으로 저렇게 구현이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모습, 이게 제일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홀로 렌즈만 낀다고 가능하진 않겠죠. 왜냐면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찍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결국엔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애저 키넥트와 같은 3D 뎁스 카메라를 앞에 설치해 두고 나를 찍게 되면은 홀로렌즈까지 내가 끼고 이제 그게 다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잘 될지는 사실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미난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저 메쉬의 홍보 영상을 보시면 메타버스 개념과 상당히 비슷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 개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설명할 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게 MR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이란 말을 써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혼합 현실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요즘 보면은 똑같은 기술을 지금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는 현상들이 되게 웃기거든요. 자기네들은 뭔가 다르고 뭔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또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엑스박스 라이브가 게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싱글 플레이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전환하여 사람들이 함께 연결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혼합 현실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게임할 때 혼자서 했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엑스박스건 PC 게임이건 다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인터넷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팀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교육, 업무, 소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메시가 윈도우즈의 미래 버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좀 더 진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기해 보이기도 하죠. 강연을 들을 때도 저렇게 아바타로 모여가지고 혼합현실 공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거고, 과외를 받을 때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업무를 볼 때도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원격 진료를 받을 때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냥 이미지, 텍스트로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더 현실감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지금 업무하는 환경을 보시면은 키보드 두드리고 마우스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앉아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혼합 현실로 함께 일을 하려면 일단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팔 움직이고 3D 모델링 이렇게 늘리고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 마우스가 편할까요? 아니면 저 방식이 더 편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몇 번 저렇게 혼합 현실로 이용해보다가 아 귀찮네 그냥 앉아서 하자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를 시청할 때도 그냥 요즘 뭐 채팅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나의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누워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를 감상할 때 저런 스마트 글래스나 VR 글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청을 한다든지 내가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더 편할까요? 사람들이 미래에 선호할 방식은 뭘까요? 그래서 이 헤드셋이란 기기가 과연 편리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홀로렌즈 2의 가격이 비싸요. 자, 이게 3,500달러에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뭐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500만 원 이상 줘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가로 구매한다고 해도 거의 400만 원 정도라서 저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40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써보면 화각도 좁고 희미하고 제대로 작동 안 해가지고 실망감을 주는 게 이 홀로렌즈라는 스마트 안경이죠. 자, 그렇다면 애플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AR 글래스는 과연 홀로렌즈보다 나을까요? 400만 원짜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 최근에 뭐 유출 영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글래스의 컨셉 영상이 저렇게 공개되기도 했죠. 저 제품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실제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저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과연 잘 이용할까? 또 선명도는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합니다.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하고 있는 판에 과연 저걸 잘 이용하고 있을까? 저런 걸로 선명하게 화질이 구현될 거면 뭐하러 비싸게 OLED TV 사고 그러겠어요? 선명하게 안 될 겁니다, 일단. 자, 그리고 뭔가 상을 맺혀야 되기 때문에 렌즈가 어두워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세상을 정말 선명하게 볼 수는 없죠. 선글라스 낀 상태에서 뭔가 상이 맺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써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좋다는 느낌 못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LG U+에서 중국산 그 AR 글래스를 유통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반응이 전혀 없죠. 물론 애플과 삼성과 같은 빅테크사가 밀어붙이면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대중화가 될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마트 글래스의 대중화, 과연 언제쯤 대중화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애플 글래스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지 또 오늘 소개해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플랫폼의 미래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기다려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